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정수론 1번 강의이고요. 우리는 프로그래밍 문제를 풀 때 사용되는 정수론의 간단한 가장 기초적인 기법들에 대해서 오늘 다룰 겁니다. 여러분은 이 강의 동영상을 보면서 아니면 그 강의 자료를 읽으면서 그 밑에 동영상 밑에 보면 강의 자료가 있거든요. 그걸 같이 참고를 하면서 연습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런 연습 문제가 나올 때마다 직접 풀어보거나 아니면 제가 연습 문제를 푸는 소스 코드를 제공한 걸 보고 그 코드를 사용을 하고 변형을 해보거나 하는 식으로 여러분도 강의를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멈춰서 풀고 오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수론의 첫 번째 강의인데요. 그 정수론이란 것도 되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가지고 다루는데 우리는 이번에는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많이들 배우는 배수와 약수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다룰 거예요. 일단 어떤 수 A, B가 있을 때 A가 B의 배수다, 뭐 B가 A의 약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A를 B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0인 경우 그런 경우를 나누어 떨어진다고 하죠. 그런 경우에 A가 B의 배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걸 어떻게 판별을 하냐면 우리는 보통 프로그램 코드를 짤 때 이런 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A를 B로 나눈 나머지라는 연산자죠, 이게. 그 나머지가 0이면 A가 B의 배수고 B가 A의 약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A를 B로 나눈 나머지, 이거는 정수론에서 굉장히 자주 배수 약수 다룰 때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이런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0이면 약수 배수고 아니면 배수나 약수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배수와 약수 문제에서는 두 정수 A, B가 주어지고 그 두 정수가 배수 관계인지 약수 관계인지 아니면 둘 중 아무것도 아닌지에 대해서 판별을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이 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문제를 푸는 소스 코드인데요. 이렇게 조건문 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가 B의 배수냐라고 물어봐서 배수다 아니면 B가 A의 배수냐 그러면 A가 B의 약수다 아니면 둘 중 아무것도 아니다를 if문을 사용해서 검증을 해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C++에서 했던 것처럼 파이썬에서도 비슷한 코드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출력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배수와 약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는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최대 공약수는 우리는 보통 초등학교 과정에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과정을 배울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8이랑 12라는 두 정수가 있습니다. 8이랑 12라는 정수가 있었으면 우리는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그 수들의 공약수들을 가지고 나눠서 구했어요. 이게 보통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과정이죠. 이렇게 둘을 다 2로 나누고 한 번 더 둘 다 2로 나누면 2랑 3이 남고 2랑 3은 공약수가 1이니까 더 이상 나눌 수 없고 이쪽에 남은 공약수들을 전부 곱하면 이 수의 최대 공약수고 그리고 이 남은 2, 3까지 곱하면 이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나온다 라는 거를 우리는 초등학교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일단 프로그램 코드를 짤 때는 이 두 개의 수에다가 각각 2로 나눠보고 각각 3으로 나눠보고 그런 식으로 짜는 게 그렇게 금방 나오지도 않고 우리는 이 두 개의 수를 보고 뭐 직관적으로 아니면 이 두 수의 약수를 전부 구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두 수의 공약수를 찾는데 그 과정을 컴퓨터한테 시키기는 꽤나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항상 넣으면 답이 나오는 그러니까 어떤 일련의 과정이 있고 넣으면 항상 답이 나오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이 두 수의 공약수를 구하려고 해요.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유클리드 호재법이라고도 하고 아마 중학교 교과서에 이 교과서에 어디 구석점에 한 번쯤은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이 알고리즘이. 이게 굉장히 오래된 알고리즘이고 인류 최초의 알고리즘이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A랑 B의
최대 공약수는 그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을 때 그 b랑 a를 b로 나눈 나머지의 그 최대 공약수이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 점점 그 두 수가 작아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최대 공약수 하나랑 그리고 그 한쪽이 0이 되는 경우가 나요. 한쪽이 0이면 그 0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수의 배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이쪽에 남은 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우리는 실제로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여기서 쓴 과정, 그러니까 A, B의 최대 공약수는 B랑 A를 B로 나눈 나머지의 최대 공약수다라는 걸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우리는 보통 반복문을 사용해서 구현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재기호출을 사용해서 함수를 디자인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개의 함수는 구현된 스타일이 좀 다르지만 실제로는 같은 입력을 넣었을 때 같은 출력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문을 사용해서 구현을 하면은 둘 중 하나가 0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작은 쪽이 b니까 그 작은 쪽이 0이 될 때까지 a를 b로 나눈 나머지와 그리고 b의 그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그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재기 함수로 구현하는 경우에는 b가 0인 경우에는 a를 그대로 출력을 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과정을 재기 함수에 넘기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 둘 다 한 번씩은 작성을 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고 최소 공배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A랑 B가 있을 때 A 나누기 G랑 B 나누기 G랑 그 G를 곱하면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돼서 A B 나누기 G가 최소 공배수가 되죠. 이게 이 과정을 이런 식으로 최소 공배수도 구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두 개의 정수 A, B가 주어지고 두 정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출력을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함수를 구현을 하고 그리고 그 함수를 호출을 해서 실행을 해서 그 결과 값을 받아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그 최대 공약수를 통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출력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재기호출로 구현한 경우에도 비슷한 구현이 되는데요. 뭐 비슷하게 그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를 실행하는 식으로 구현이 돼 있죠. 그 재기호출로 된 경우랑 반복문으로 된 경우랑 실제 함수 내부 외에는 그러니까 밖에서 함수를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자체는 똑같다는 거를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 어떤 정수의 약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정수의 약수를 전부 찾는 방법에 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정수 6이 있으면 그 정수 6은 약수가 1, 2, 3, 6이 있죠. 우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6을 1부터 6까지의 정수로 전부 한 번씩 나눠보는 방법이 일단 제일 간단한 방법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 2, 3, 4, 5, 6을 다 한 번씩 나눠보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하면은 일단 약수를 다 구할 수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약수를 구하려고 하는 수가 굉장히 큰 경우, 예를 들어서 뭐 10의 9제곱 정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10억 정도 되는 수를 갖다가 이거의 약수를 전부 구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부터 10억까지 전부 루프를 돌린다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10억 정도 되는 수를 1로 나눠보고 2로 나눠보고 3으로 나눠보고 4로 나눠보고 그렇게 10억까지 한 번씩 나눠보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보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죠. 이거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알고리즘인데
우리는 이런 약수들을 보면은 그 약수를 절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1, 2, 3, 6이 크기 순서대로 있고 이 크기 순서대로 돼 있는 약수를 절반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그 가장자리에 있는 이 1이랑 6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안쪽에 있는 2랑 3을 각각 곱하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가 되죠.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약수를 절반으로 나눠서 그 절반은 어떤 그 기점보다 작고 나머지 절반은 뭐보다 크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절반이 어디서 발생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 작은 쪽에 있는 거 하나랑 큰 쪽에 있는 걸 하나를 곱하면 그 원래 수 n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쪽에 있는 수는 아무리 커도 그 큰 쪽에 있는 수보다 작아야 되고 그걸 두 번 곱하면 이 n이 될 때까지 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무리 커도 작은 쪽의 수가 루트 n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수가 36이다. 36의 약수는 2, 3, 6 그리고 12, 18, 36이죠. 이렇게 그 7개가 나오는데 7개가 나오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짝을 지어주면은 그러면 그 가운데가 하나가 남아요. 가운데가 하나가 왜 남냐? 가운데가 하나가 왜 남냐면 6이랑 6은 스스로 곱해서 제곱을 해서 36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완전 제곱수인 경우, 그 여기 왼쪽에 속하면서 또 오른쪽에 속하는 약수가 하나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그 정수 i가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i 제곱이 i는 항상 양의 정수니까요. i 제곱이 그 루트 아니 i 제곱이 n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i에 대해서만 그 약수를 확인을 해도 모든 약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36에 대해서 약수를 전부 찾으려면 1, 2, 3, 6까지랑 그리고 그 지금까지 구한 약수들을 에다가 뭘 곱하면 36이 되는지 반대쪽을 찾으면 그 36의 약수를 전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정수 n의 약수를 전부 찾는 작업을 루트 n만큼 루프를 돌려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루트 n이랑 n은 실행 시간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10억까지 그 1부터 10억까지 전부 나눠본다고 해봅시다. 10억 어디 갔어? 분명히 실판에 적었는데 1부터 10억까지 전부 나눠본다고 해봅시다. 1부터 10억이니까 10의 9제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10의 9제곱만큼 시간을 써요. 그러면 이거를 돌리려면은 그 시간이 뭐 10의 9제곱 이걸 n이라고 해봅시다. 10의 9제곱만큼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루트 n까지만 그 확인을 한다면 우리는 루프를 훨씬 적게 10의 4.5제곱 10의 9제곱의 그 제곱근이니까 10의 4.5제곱 정도까지만 돌려도 우리는 이 10의 9제곱 정도 되는 수의 약수를 전부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한 3만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알고리즘의 그 실행 시간이. 그래서 우리는 이 위쪽 알고리즘은 그 실행 시간이 뭐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n에 비례하죠. 그래서 이거를 그 실행 시간이 n에 비례한다고 이렇게 오더 n이라고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n이 커지면 실행 시간도 딱 그만큼에 맞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이 두 배가 되면 실행 시간도 두 배가 되고 n이 10배가 되면 실행 시간도 10배가 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루트 n만큼 연산을 하니까 이거를 오더 루트 n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같은 일을 하는 알고리즘이더라도 어떻게 어디까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답을 찾냐에 따라서 실행 시간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고요.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약수 찾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어떤 정수 n의 약수를 전부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약수가 1과 자신밖에 없는 수는 그런 수를 소수라고 하죠. 그런 소수인 경우에는 이런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소수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1은 소수가 아니죠. 소수의 정의상. 그리고 2부터 그 루트 n까지 모든 수로 나눠봐서 자신이나 1이 아닌 약수가 존재하면 소수가 아닌 거니까 false를 리턴을 하고 전부 다 안 걸리고 빠져나온 경우, 그러니까 1과 자신을 제외한 약수가 없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true를 리턴하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소수를 찾는 알고리즘을 작성을 해서 이 소수 찾기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약수를 찾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완전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던 1부터 루트 n까지, 그러니까 루트 n이라는 건 x가 그러니까 i를 2번 곱한 게 x보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루프를 디자인할 수가 있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전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냐면 while문을 작성을 해서, 그러니까 i의 제곱이 x보다 작을 때까지 라는 while문을 작성을 해서 i는 1부터 시작해서 매번 루프가 끝날 때마다 i에다가 i 플러스 1을 대입하는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완전수랑 소수 찾기 두 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문제들을 한 번씩 풀어보시고 좀 이 문제 코드에 익숙해졌다 싶으면 그 밑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한 번씩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여기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전부 만약에 풀 수 있다면 저는 약수와 배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가장 기초적인 정수론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그래서 다음 정수론 2번에서는 우리는 소수랑 그리고 에라토스테네스의 체 같은 좀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각자 연습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또 나중에 질문 남겨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다른 강의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